네, 안녕하세요. 댕규강자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켰는데요. 주식 투자 철학 마인드 원칙 편 이제 39부죠. 네. 그래서 이 컨텐츠는 개인 투자분들이 좀 반복해서 청취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러한 철학 마인드 원칙에 대한 그러한 제 생각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정된 돈은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흐른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엔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 결국 그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물론 뭐 개인 투자자들 분들보다야 훨씬 많은 종목을 사겠지만 결국 그들의 돈도 쇼미더머니 무한대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그들이 이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뭐 저도 전 종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라고 모니터링을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합니다. 네. 전 종목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놓고 사실 뭐 2,0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들은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 계속 업데이트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죠. 하루 종일. 그래서 뭐 그게 크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게 가장 더 매력적인가?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종목들을 딱 보고 이 중에 이제 어떤 게 가장 매력적인 것이고 어떤 쪽으로 이제 자본을 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이제 최고 앨리스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한정된 돈은 결국엔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는 방식을 보면요, 어떤 이제 종목을 보고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근데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를 해서 그것이 가장 괜찮은 건지가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뉴스 보고 이게 좋다더라 해서 나는 그것을 샀다. 거의 그냥 이 레퍼토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많은 종목들과 비교를 하는 게 당연히 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어렵겠죠. 그러면 그냥 자기가 아는 종목 다른 것이랑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아는 것과 비교를 해서 이것이 과연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재무제표나 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매력적이다. 이런 훈련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쓴 글을 읽어보면 한정된 돈은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흐른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문장이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낙수 효과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이 한정되어 있다. 결국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돈이 흐를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이냐? 2천여 개 상장된 종목들 중에서 물론 뭐 ETF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자본이 흘러갈 것이고 그곳에 또 매력적인 곳으로 흘러가서 주가가 올라서 적정 밸류에이션에 도달하면 물론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적정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면 이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 다시 또 좋은 거 없냐? 우리가 그동안 이쪽을 이제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샀는데 그러면서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쪽이 무엇이냐 이걸 또 찾습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그쪽으로 자본을 또 움직이는 겁니다. 뭐 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본을 또 그쪽으로 옮깁니다. 근데 개인 투자는 완전히 반대로 하죠. 그쪽에서 자본이 옮길 때 그거를 대신 사주죠. 매도하는 그러한 물량을. 그래서 소위 설거지 당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평가된 종목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뭐 실적도 반영이 많이 되어 있고 인기도 많이 얻었고 종목 자체가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직접 분석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뭐 남이 좋다거나 뭐 전문가가 좋다거나 뉴스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계속 자주 언급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 뭐 대형주처럼 좀 내가 좀 평소에도 익숙한 이름들
대기업 이름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뭐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좋아 보여서 예, 그렇게 이제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불리한 입장, 굉장히 성공 확률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은 그런 포지션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 구조적으로 대부분 고평가되어서 매력이 떨어질 때 진입을 하게 되어 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간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로 뭔가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리고 성공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무슨 작업이라고 제가 그랬죠? 다른 종목과 비교하는 작업. 그 한 종목만 보면 이게 무엇이 매력적이고 무엇이 더 아름다운 종목이지.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은 결국 어떤 무엇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아름답다는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종목, 매력적인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전 종목 성장률과 밸류 분석이라는 포스팅을 최근에 좀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력이라는 게 사실은 주관이 조금 개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주관이 아니라 그냥 수학적으로 딱 떨어진다면 주식 투자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매력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마다 약간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어 있고, 이 적정 가치, 적정 주가에 대한 것도 결국 사람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떤 기관에서는 이쪽을 더 선호하고 어떤 기관에서는 이쪽이 더 다른 쪽이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매력이라는 건 결국에는 객관적인 지표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객관적인 지표가 무엇입니까? 결국 실적이라는 거죠. 네,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오르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주가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자기만의 기법? 나만 아는 비법? 그걸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다른 사람도 그 비법을 알아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자기만 알고 있다면 누가 이 객관적인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봐서도 좋아 보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또 읽어보면,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 더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 그렇죠. 주가가 오르면 좋아 보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나빠 보입니다. 그게 이제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물론 뭐 기업이 나빠서 주가가 그것을 반영을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근데 좋은데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어떻게? 지수가 하락할 때는 그냥 묻지마 매도세가 나오잖아요. 예, 그럴 때는 떨어지지 말았어야 되는 종목들까지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소위 줍줍 해가지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쌓아야 된다. 그러려면 뭐 지수가 하락하기 전에, 당연히 매년 지수 조정은 일어나기 때문에 현금 보유는 필수고, 그 지수가 하락하기 전에 어떤 종목들이 매력이 있는지가 이미 리스트가 뽑아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SNS를 보시면 뉴스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기관 투자들의 광고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고평가되어 매력이 떨어지는 쪽을 매도를 하려면 그걸 누군가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에게 매도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된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피하는, 그러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피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본능적으로 접근했다가는 그냥 당하기 쉽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못 오르는 이유는 기업이 나빠서도 아니고 실적이 나빠서도 아니다. 지금 실적 좋잖아요. 3분기도 뭐 거의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주가가 하락을 했느냐?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 주가가 선행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 1등 기업들은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저평가나 고평가되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의 적정 주가 레벨에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는 주가가 6개월에서 12개월 선행해서 주가가 올라왔었고, 당연히 주가가 싸지도 않고 적정 주가도 아닌 상황이었다. 물론 거기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었죠. 예. 그 적정 주가 레벨 이상에서 올라왔는데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 저희 철학과는 맞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어떠냐? 삼성전자 지금 주가는 어떠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적정 주가 레벨에 거의 도달을 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과연 저평가 일어나는 적이 가끔 있었죠. 거의 저평가가 안 일어납니다. 대부분 적정 주가 레벨에서 움직이는데, 작년 코로나 2020년 3월 그때 이제 PBR 1배 미만으로 살짝 떨어지면서 저평가가 일어났었습니다. 보통은 한 3, 4년에 한 번씩 그러한 저평가가 일어나긴 하던데, 지금 주가도 사실은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적정 레벨 수준에 이제 왔다. 거품이 빠졌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저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것도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종목은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가가 싸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대 수익률이 낮다. 아니 예를 들어 다른 종목을 제가 밸류에이션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 1년 보유하면 예를 들면 4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 보유했을 때 15%의 기대 상승률이 존재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말고 다른 그 40% 기대 상승률이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왜 굳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느냐라는 거죠. 물론 저는 이해는 합니다. 다른 종목 분석할 능력도 없고 주식 투자는 뭐 하고 싶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 충분히 이해는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종목 성장률을 비교 분석하자.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종목들 먼저 성장률을 분석을 하면 좋겠죠. 컨센서스가 없는 종목들은 성장률을 자기가 직접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간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고, 처음에는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성장률부터 분석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 종목만 보면 안 된다, 매력적이다, 아름답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려면 결국 다른 무언가 비교해서 더 좋다라는 그러한 비교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 분석을 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아는 다른 아무 종목이나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마치 월드컵 32강, 16강, 8강 이렇게 조금씩 좁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 다른 무엇과 비교해서 더 괜찮은지는 이게 평생 그게 이어지진 않죠. 지금 괜찮았어도 이제 분기마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밸류에이션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더 괜찮았는데 한 분기가 지나고 보니 매력도가 바뀌었다, 이럴 수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